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전자공학과 최고 인기학과인데 최근 정시 입결 분석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공학과가 주인공입니다. 학과가 주인공인데 학과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정시 입결 분석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대학교를 주인공으로 삼아 놓고 야, 이 대학교에는 뭐 컴공과가 유명해. 야, 이 대학교 하면 화공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뭐 어떤 학교 입결이 떨어진다. 또는 그과가 인기가 멈췄다. 또는 뭐 반도체 성장이 멈춰서 이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 학과의 입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폭파되고 난리가 난 건 아니지요. 다른 과가 더 떨어졌는데 얘가 덜 떨어졌어. 그러면 뭐 순위는 유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전체의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 전자공학과가 각각의 학교 공대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전자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또는 전자과를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정도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자공학과 가면 뭐 배우고 어떤지에 대해서 학과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수치적 누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 교육 전자공학과 특징이 뭐냐면 전자기학, 반도체, 뭐 현대문명의 핵심 이 정도 키워드만 제가 색깔을 딱 칠해왔는데 요즘에 전자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기계나 물건 자체가 구경하기가 힘들죠. 일부러 내가 떼어놓지 않는 한 그만큼 첨단 산업이기도 하고 수요도 많고 우리가 많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발전을 했죠. 특징은 이런 것도 있었죠. 주요 교과목, 뭐, 미적분학과,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되지만, 연계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1, 2학년 때 기초 과목을 좀 튼실히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전공 과목 가서 배울 때 굉장히 고생하고 재수강을 부를 수도 있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좋은 학과이긴 합니다만, 제발 적성을 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고려를 하셔라. 이 정도 한번 얘기하고 자 오늘의 메인인 주요 대학 정시 입결 전자학과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좋겠죠. 20개, 30개 하면 좋은데 얼마나 힘들고 재미가 없겠어. 저거 이만큼 하는데도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엑셀을 깔아놓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제가 10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평균도 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심플하게 정보를 전달을 할까 싶어서 학교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카이는 이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어디서부터 긁었냐면 서성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중경외시에서 하나, 건동공에서 하나, 그 다음에 국숭세단에서 하나, 그리고 이 서울에 있지만 이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 최근에 자꾸 언급이 되는 과기대, 그 다음에 서울이 없다고 경기도는 무시해? 수도권은 무시해? 그래서 인하대 정도 넣어서 6개 학교 데이터 최근 한 5, 6년 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융전이라고 적어놨는데 융전이 뭐냐면 융합전자공학과 다이아몬드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양대에서 엄청 미는 과죠. 이 과는 들어가기만 하면 4년 장학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학과죠. 하지만 융전에 합격했다고 해서 학교 가서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한 번이라도 기준학점 미달되면 장학금 잘리니까 조심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학년도부터 20학년까지인데 자, 95까지 올라갔고 여기서는 한 93 정도까지도 떨어져 있죠. 자, 여기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올랐냐 떨어졌느냐 떨어지면 어느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로 떨어졌느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래프를 간격을 딱 맞춰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갈 때 94.43에서 94.85로 올랐으니까 한 칸이나 올랐어 라고 보이지만 수치를 잘 보시면 0.4% 오른 겁니다. 즉 100분위 기준으로 0.4%라 하면
눈치 작전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퍼센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치 자체가 본다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저희가 좀 잘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고, 다음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한양대학교의 전체적인 데이터 추이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눈에 띄게 좀 해놨습니다. 헷갈리실 텐데 저걸 빨간 걸 할 걸 그랬나봐요. 자, 하나만 있을 때는 파란색이지만 여러 개를 합쳐놓으면 빨간색으로 됩니다. 자, 여긴 뭐냐면 한양대 안에서, 자, 빨간 게 올랐어. 야, 전자공학과 한양대 올랐다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왜 전자과만 올라? 다른 과도 다 올랐을 수 있잖아. 야, 다른 과들이 1% 올랐는데 전자과는 0.5% 올라갔으면 그거 오른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과대별로 다 입력해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물론 이거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갉아먹는 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대, 공대,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전자공학과만 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대, 공대 평균보다는 빨간색이 겹치지 않게 위에 있죠. 그리고 자연대랑 공대가 다 떨어지는데 반해서 전자공학과만큼은 19에서 20에 올라갈 때도 오름세로 하죠. 그리고 여 위에 있는 게 전자공학과가 평균이 얘네들보다 낮아? 라고 하겠지만 여기 문과입니다. 정시에서 문과는 이거보다 100분위는 더 좋게 나옵니다. 왜? 수학 가형이 그리고 과탐이 점수 따기 어려운 거 아시죠? 문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문과 나형을 보는 친구들이 100분위는 좋게 나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전자공학과 한양대는 괜찮고 최근 입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7에서 18 넘어올 때 여기에 오르막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를 더 하겠지만 이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상대평가였다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를 빼는 학교도 있지만 영어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많이 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엄청난 건 아니죠. 최근 3년과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니까 2018, 2019, 2020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경외시 라인에서 어디를 가져왔냐? 경희대를 가져왔습니다. 경희대 그래프 이쁘죠? 89.7에서 90, 91, 91, 91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2018과 2020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죠. 여기도 야 다른 데도 그런가 볼까? 라고 봤을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대나 이과에 비해서는 빨간색이 높아 있고 문과보다는 살짝 아래가 있습니다만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 자, 파란색이 공과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과대도 떨어졌는데 이 전자공학과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기울기가 급하진 않은 정도. 즉 회색 그래프인 이과대보다는 조금 급하지만 공대 평균보다는 입결 하락세가 덜 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상 급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냐면 건국대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경희대 그래프보다 딱 91, 91, 90.5까지 딱 맞춰져 있죠. 물론 18에서 19로 갔을 때 0.1%. 이만큼 올랐고 여기서 다시 0.6%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과랑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건대가 전반적으로 오른 과들도 좀 있고 떨어지더라도 2개 정도. 자, 어디냐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나와있던 생명과학대랑 그 다음에 여기에 경영대가 좀 떨어진 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빨간색은 그에 비해서 좀 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는 높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훅 올라가서 여기서 약간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대가 뭐 우리 그 학교 운영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수익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자과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건대 인기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건동홍으로 갔을 때 동국대를 한번 볼 텐데 동국대 그래프는 건대랑 같은 라인으로 우리가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 경사도를 보면 조금 전에 건대 거랑 좀 다르죠. 경사가 조금 급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죠. 여기 뭐냐면 공대가 건대 거보다 훨씬 급하게 평균이 떨어져 있고
이 공대보다는 좀 덜 하지만 빨간색 그래프, 즉 전자공학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경사가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자과 자체, 이 학교 내에서는 전자과가 아직은 괜찮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건대에 비해서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조금 강세인 과들이 있고 학교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와중에 공대 전체 평균보다는 괜찮은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 말 많죠. 서울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학교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빨간 게 올라갔는데 자 보시면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에 여기 노란색인 사범대를 빼놓고는 굉장히 급경사로 떨어지는 과들이 보이죠. 특히나 우리가 공대로 되게 유명하지만 자연대 공대도 툭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에 반면에 전자공학과는 어떻게 있냐면 1% 89에서 이렇게 거의 1% 안쪽의 차이만 가지고 있고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이 아예 칸 자체가 위에 탁 올라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공대의 입결이 조금 떨어졌을 지언정 인하대의 전자공학과의 입결만큼은 독일청청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통 강호, 공대 강호의 이미지는 그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더 생기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자공학과는 괜찮다. 자, 과기대 요즘에 많이 이름 바꾸고 한 10년 정도 됐죠. 이제 이름 바꾼 지가.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학과인데 여기도 보시면 18에서 19 올라갔다가 19에서 20으로 내려올 때 좀 떨어졌죠. 전자공학과입니다. 다른 과들도 어쩌냐면 과기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단과대가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기울기 거의 다 비슷한데 문과와 이과 사이에 빨간색이 딱 경계가 되는 정도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대부분 비슷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 18, 19위로 가면서 86에서 84.7로 떨어졌는데 약간 떨어져 보이죠?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공대인데 다른 과들에 비해서 공대 쪽 기울기보다는 살짝 덜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18, 19, 20으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아마 학교들을 합쳐보면 이런 모양새들이 좀 보이는데 자 오른 과들도 있죠. 6개 다 한번 넣어봤는데 살짝 떨어진 과들도 있고 좀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 동국대, 그 다음에 과기대, 그 다음에 숭실대 이 세 학교가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학교 중에서는 경사가 좀 급한 편입니다. 물론 이게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는 컴공이 좀 유명한 학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나 그 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가 같은 라인으로 우리가 건동홍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동국대가 건대에 비해서는 문과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전자과가 조금 경사가 깊게 떨어지는 정도의 데이터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몇몇 학교에 전자공학과 위주로 정시 입결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앞에서 막 떠들었지만 여기다 이제 마무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첨언을 해보자면 이 데이터 수치가 갑자기 점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두세 가지 이유를 짧게 얘기하면 일단 내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시 비율이 늘어납니다. 정시를 뽑는 인원이 많죠. 두 번째 정시 응시하는 인원도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많이 뽑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대, 약대 이런 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90이라고 하면 확률상 92, 3으로 뛴다기보다는 유지하거나 1, 2% 정도 낮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눈치작전으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3, 4년치 요 정도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시를 준비하는데 충분히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전작과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 시리즈로 여러 학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